어느 가을날 오후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였습니다. 72살 박정숙 할머니는 오래된 시집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이 가슴을 짓누르던 어느 날 정숙 씨는 이 작은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서관 창가 자리에는 75살 김동철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동철 씨는 정년 퇴직 후 아내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우리랑 같이 사세요라고 했지만 동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왔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숙 씨가 높은 선반에 책을 꺼내려다 비틀거렸을 때 동철 씨가 재빨리 다가와 책을 꺼내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동철 씨가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도서관 앞 카페가 조용하더라고요. 정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남자와 차를 마신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철 씨는 젊은 시절 국어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평생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만나 책을 읽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가족 이야기, 상실의 아픔.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어느 날 동철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런 말하는 게 이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나이에 또 누군가를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을 만나면서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집니다. 정숙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무서웠어요. 혼자 늙어가는 게.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동철 씨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정숙 씨의 딸이 우연히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딸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짓이에요?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를 다녀요?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동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철 씨, 미안해요. 우리 이제 만나지 말아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정숙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도 아들에게 비슷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외로움이 더 깊어졌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이 엄마의 낯빛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안색이 왜 그래요?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걱정된 딸은 엄마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내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났었어. 그분 만나면서 얼마나 밝아지셨는데. 근데 내가 뭐라고 했다며? 그 뒤로 완전히 기가 빠지셨어. 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행복을 막은 건 자신이었다는 걸. 창피함이 두려워 엄마의 마지막 사랑을 빼앗았다는 걸. 딸은 동철 씨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세요. 동철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가 집 앞 현관문을 열었을 때 동철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정숙 씨,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나이가 몇인데 남 눈치를 봅니까? 우리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정숙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함께 작은 집을 얻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동철 씨, 우리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10년? 20년?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지금이 아닐까요? 정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소중하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한가입니다.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늙어가는 게 훨씬 아름답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마세요. 주변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일은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도서관에서, 공원에서, 복지관에서 어디선가 당신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늦은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하고 깊은 사랑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가가면 됩니다. 황혼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루의 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따뜻한 빛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시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혹시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도서관에 가보세요. 공원을 산책해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어디선가 당신처럼 외로운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당신에게도 아름다운 황혼의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